테헤란로의 스카이라인이 아직 푸른 새벽빛에 잠겨 있을 때 한지우 대표는 이미 넥스트캐스트 사무실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모니터 불빛만이 그녀의 날카로운 옆벌구를 비췄다.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는 IT 스타트업의 젊은 CEO. 세상은 그녀를 그렇게 불렀지만 정작 그녀는 매일 밤 알 수 없는 공허함과 숨막히는 압박감에 뒤척였다. 책상 한켠에는 먼지 쌓인 액자가 놓여 있었다. 몇 년 전 과로와 스트레스로 회사를 떠나야 했던 공동 창업자이자 가장 친했던 친구 민준의 웃는 얼굴이 담긴 사진이었다. 그 사진은 지우에게 지워지지 않는 부채감이자 성공에 대한 집착을 더욱 부채질하는 존재였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팀워크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떠나는 설악산 단합대회. 하지만 지우의 머릿속은 다음 분기 실적과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단합대회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도 그녀는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런 그녀를 박서준 CTO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지우의 냉철함 뒤에 숨겨진 여린 그림자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감히 어떤 위로도 건네지 못했다. 설악산의 웅장한 단풍도 지우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일 뿐이었다. 등반 중에도 틈틈이 스마트폰으로 업무 메일을 확인하는 그녀였다. 대표님, 산에 오셨을 때만이라도 좀 쉬시죠. 서준의 걱정 어린 말에도 지우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 시선은 여전히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에게 휴식이란 다음 질주를 위한 짧은 숨 고르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산 중턱, 너른 바위에 자리를 잡았을 때였다. 평소 알레르기라고는 없었던 그녀였지만 그날따라 무심코 집어먹은 견과류가 문제였다. 아니면 그즈음 그녀의 몸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였을지도 모른다.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였다. 대표님, 한 대표님, 서준의 다급한 외침과 직원들의 비명소리가 안개처럼 멀어져 갔다. 지우는 싸늘한 바위 위에 쓰러지며 생각했다. 이대로 끝인가? 허무하게. 시야가 흐려지면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을 향해 절박하게 손을 뻗는 서준의 일그러진 얼굴이었다. 고통은 순간이었다. 아니, 고통이 사라졌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지우는 마치 깃털처럼 가벼워진 자신을 느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창백한 얼굴로 쓰러져 있는 자신의 육신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울부짖는 직원들, 그리고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서준의 모습이 보였다. 이상하게도 슬픔이나 두려움보다는 낯선 평온함이 그녀를 감쌌다. 아, 이게 죽음이라는 건가? 문득 그녀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악착같이 공부해 최고의 대학에 입학했던 어린 시절, 밤샘 코딩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민준과 함께 넥스트캐스트의 꿈을 키웠던 청춘. 그리고 성공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맛본 후 어느새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 민준이 과로로 쓰러져 회사를 떠나겠다고 했을 때 붙잡지 못했던, 아니 어쩌면 붙잡지 않았던 자신의 냉정함이 날카로운 파편처럼 가슴을 찔렀다. 성공을 위해 얼마나 많은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상처를 주며 살아왔던가. 끝없는 후회가 검은 파도처럼 그녀를 덮치는 듯했다. 그때였다. 모든 소음과 감정의 소용돌이가 거짓말처럼 잦아들고 따뜻하고 눈부신 빛이 그녀를 부드럽게 감싸기 시작했다. 그 빛은 이 세상 어떤 언어로도 형용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과 평화, 그리고 완전한 이해 그 자체였다. 지우는 그 빛 속에서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삶의 본질은 경쟁이나 성취가 아닌 존재 자체의 기쁨과 깊은 연결감에 있다는 것을 온 세포로 깨달았다. 두려움도 후회도 슬픔도 없는 완벽한 황홀경. 그녀는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기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빛에 온전히 자신을 맡겼다. 영원히 그 빛 속에 머물고 싶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아직 너의 시간이 오지 않았다. 네가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듯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렬한 느낌과 함께 희미하게 들려오는 서준의 절규인지 아니면 문득 떠오른 홀어머니의 주름진 얼굴 때문인지 거대한 힘이 그녀를 다시 육신 쪽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안 돼. 돌아가고 싶지 않아. 마음속으로 절규했지만 그녀는 속수무책으로 어둡고 차가운 육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격렬한 고통과 함께 현실의 소음이 그녀의 의식을 덮쳤다. 지우 씨!
한지우 씨, 정신 차려요. 흐릿한 시야 속으로 서준의 다급한 얼굴이 들어왔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함께 자신의 몸에 연결된 각종 의료기기의 소리가 낯설게 느껴졌다. 살아 돌아왔다는 안도감도 잠시, 지우는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다. 방금 전까지 경험했던 그 황홀한 빛의 세계와 눈앞의 차가운 현실 사이의 간극은 너무나도 컸다. 퇴원 후 회사로 복귀한 지우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아니,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이 달라져 있었다. 회의실에서 오가는 수십억짜리 계약 이야기, 경쟁사의 동향 보고, 시장 점유율 그래프. 과거에는 심장을 뛰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공허한 숫자 노름처럼 느껴졌다. 밤이면 어김없이 꿈속에서 그 빛의 세계를 헤맸고 깨어나면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서준에게 털어놓았다. 서준은 처음에는 그녀가 겪은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혼란일 거라 생각하며 안타까워했지만 지우의 눈빛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음을, 그 안에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동시에 어떤 확신이 담겨 있음을 감지했다. 그는 말없이 지우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고 그것만으로도 지우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지우는 사무실 창가에 작은 허브 화분을 가져다 놓았다. 딱딱한 보고서 대신 직원들의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을 늘렸고 회의 시간에는 실적보다는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당황했지만 점차 그녀의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녀의 변화를 반긴 것은 아니었다. 이사들은 그녀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고 일부 고참 직원들은 회사의 방향성에 대해 불안감을 드러냈다. 가장 큰 갈등은 지우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났다. 과거 성공을 향해 질주하던 냉철한 CEO 한지우와 빛의 세계에서 모든 것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은 새로운 한지우 사이의 끊임없는 싸움이었다. 특히 중요한 투자 유치 설명회가 다가오면서 그녀의 고민은 깊어졌다. 투자자들은 혁신적인 기술과 확실한 수익 모델을 원했다. 하지만 지우는 이제 그런 것들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민준과 함께 꾸었던 사람을 위한 따뜻한 기술에 대한 꿈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설명회 당일 지우는 수많은 투자자들 앞에 섰다. 손에는 기존의 성공 전략을 담은 발표 자료가 들려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발표를 시작하려는 순간 임사체험 중 느꼈던 그 압도적인 평화와 사랑의 감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았던 민준의 슬픈 미소가 섬광처럼 내리를 스쳤다. 지우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준비된 발표 자료를 옆으로 살며시 밀어놓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찬 눈빛으로 입을 열었다. 지금까지 넥스트캐스트는 기술의 혁신과 시장의 선도를 통해 성장해왔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보다 더 근원적인 저희의 새로운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래에는 미묘한 술렁임이 일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단순히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가진 기술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서로 공감하며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넥스트 퀘스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꾸밈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투자자들의 표정은 각양각색이었다. 당혹스러워하는 이들도 있었고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도 있었다. 무대 아래에서 지켜보던 서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지우의 도박과도 같은 선언이었다. 투자 유치 설명회의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일부 혁신적인 투자자들은 그녀의 새로운 비전에 공감하며 투자를 결정했지만 대부분의 기존 투자자들은 관망하거나 투자를 보류했다. 회사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하락했고 내부에서는 다시 한번 지우의 리더십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지우는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시원하게 뚫린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다. 놀랍게도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지우의 새로운 비전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우가 제시한 사람 중심의 기술이라는 가치에 매료되었고 넥스트 퀘스트의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박서준 역시 처음의 혼란스러움을 극복하고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지우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했다. 그는 지우의 변화가 단순한 감상이나 충동이 아님을, 그녀가 진정으로 다른 차원의 성장을 이루었음을 믿기 시작했다. 지우의 삶도 달라졌다. 여전히 회사의 대표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더 이상 일에만 매몰되지는 않았다. 주말이면 시골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뵙고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했고 직원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사무실 창가에 놓인 허브화분은 어느새 작은 정원처럼 풍성해져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며 그 작은 생명과의 교감 속에서 잔잔한 기쁨을 느꼈다. 밤마다 찾아오던 빛의 세계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고통스럽지만은 않았다. 그 경험은 그녀에게 삶의 또 다른 차원을 열어주었고 현실을 살아갈 새로운 힘과 지혜를 선물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때때로 혼란을 겪고 길을 잃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설악산에서 만났던 그 눈부신 빛과 모든 것을 포용하던 사랑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것은 그녀의 삶을 이끄는 영원한 등대가 되어주고 있었다. 어느 늦은 오후, 지우는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노을 지는 테헤란 밸리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여전히 빌딩 숲은 빽빽했고 거리는 분주했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그 모든 풍경이 이전과는 다른 빛깔로 비쳤다. 성공과 경쟁의 무대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품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 보였다.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아름다운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그녀의 눈동자가 어느새 저 멀리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마치 그녀를 격려하듯 마지막 햇살이 부서지며 찬란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